제가 휴가 나가서 주식 계좌 먼저 만들고 바로 주식을 산 게 그게 처음이고요. 이제 그걸 계속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이제 회계사 친구들 그건 아니다. 이것도 이렇게 팔랑팔랑하지. 그런가?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가? 신규로 진입하는 이 동학개미들이 이 주식에서 손실을 잘 보는 이유를 뭐라고 보세요? 주식 투자는 기업과 시간의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놀랐던 거는 20만 명의 수익률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 계좌 괜찮으신가요? 2020년 이후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웠는데요. 그 덕분에 주식 투자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우리 국민의 부동산 중심 자산이 선진국처럼 금융자산으로 바뀔 가능성을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데, 문제는 이들 신규 개미 투자자들, 요즘 말로 이 동학개미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겠죠. 실제 결과는 썩 좋지를 못합니다. 오늘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식농부로 잘 알려지신 박영옥 스마트인컴 대표님 나와주셨고요. 주린이들의 실패 원인을 실증 분석한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개미 투자자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조유성, 박진경님 패널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래 이 유튜브가 딱딱하진 않는데 워낙 내용도 그렇고 또 모신 분들도 그렇고 해서 최대한 가볍게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알차니까 먼저 우리 대표님하고 연구위원님, 그 다음에 두 분 패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 컨설팅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이렇게 전업으로 하고 있는 스마트인컴의 대표이사 주식농부 박영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유명하시니까 뭐 설명이 필요 없으시니. 예,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시장연구원 김민기 연구위원입니다. 작년에 운 좋게도 이 개인 투자자들 실제 거래 자료들을 좀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개인 투자자 관련된 연구를 했었고요. 지금도 최근도 자본시장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아까 전에 박사님 들어오실 때 네. 저는 여기 이쪽 패널에 계신 분인 줄 알았어요. 아, 되게 젊으십니다. 예예. 우리 저 개미 투자자분들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고 하는 투자 R2 플러스 서포터즈로 활동했던 조유성이고요. 현재는 그 주식 투자한 지 한 6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지식인 혹시 아시나요? 네네. 예. 그 지식인에서 주식 증권 분야에서 잘 모르는 분들 지식 나눠드리고 약간 그런 걸 주로 하고 있고요. 키움증권하고 웨리츠 자산운용에서 잠깐씩 일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펀드나 뭐 이런 것도 관심이 많고, 알고 하는 투자 R2 플러스도 그 교재가 진짜 좋더라고요. 표준 교재가.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뭐 거의 그냥 주린이어도 다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알리는 게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서포터즈를 하게 됐고요. 활동도 많이 하시고 전문가 수준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러네요. 네, 활발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박용 대표님만큼 많이 다니시네요. 활동량이 대단하시고. 예, 우리 박진경이.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일하고 있는 박진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서포터즈 분들이 너무 고수시고, 그래서 그 태양인 이재마처럼 이제 보는데 주린이 내가 주린이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사회초년생, 주린이인 사회초년생으로서 오늘 대표님, 연구위원님한테 꿀팁 얻어가려고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개미 투자자분들 두 분을 모셨는데 이 투자가 기관도 그렇고 활동하신 것도 그렇고 상당히 반대되는 두 분을 모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좀 언제 했고 어떤 계기로 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본인들의 투자 성적이 좀 어떤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2015년 4월 14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때가 정확하게 군대 들어간 지 1년 됐는데 제가 날짜까지 기억하고 있고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 우연찮게 어떤 그 그러니까 간부님이 있었는데 주식 앱을 막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시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주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 여가 시간일 때 이제 책 보거나 그러잖아요. 책 보거나 이제 뭐 사이버 지식 정보방 가가지고 막 주식 검색하고 이래가지고 제가 휴가 나가서 주식 계좌 먼저 만들고 바로 주식을 산 게 그게 처음이고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저거 사고 그랬는데, 다행히도 한 개, 두 개 뭐 이렇게 샀기 때문에 손해가 크게 난 게 있는데 별로 그렇게 타격은 없었고,
그냥 꾸준하게 그때부터 이렇게 주식을 모을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행에 저축할 거면 그냥 은행 주식을 사서 모으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냥 꾸준히 그렇게 했고 그냥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 된 것 같고 코스닥 종목은 좀 아무래도 진짜 변동성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손해난 건 거의 다 코스닥에서 나왔고 근데 아무래도 그런 펀드나 뭐 이런 거는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다 보니까 그런 거는 그렇게 크게 그 폭망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기 원칙 세우고 다양한 종목에 투자하는 게 필요하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보면 다 어떤 종목을 하나 찍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건 모른다. 다양한 종목에 나누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리딩하는 줄 알았구나 우리 교수님이 하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종목 찍어달라는 얘기 많이들 하죠. 근데 그 주식은 독학하신 거죠? 독학했습니다. 네. 주로 책 같은 거 많이 보고. 예, 책만 봐도 근데 거의 성공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말씀하셔가지고 어렵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식농부 박용욱 대표님은 다른 얘기 해주시는데 비슷한 얘기 안 하시고 그죠? 우리 박진님도 네. 예. 저는 이제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본시장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지 한번 내가 해봐야지 정말 알 수 있겠다 해서 계좌 처음에 이제 만들게 됐고 제 처음 주식 시작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첫 번째 수업 시간에 이제 사회학의 이해라는 수업에서 그 기업을 분석하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카카오라는 기업이 지금 네네. 이런 플랫폼이라는 개념이 그 이전에는 그렇게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매해 새로운 적자를 갱신해 가고 있는 기업인데 이거는 우리가 없었던 개념이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한 곳에 모으면 뭔가 재밌는 게 있을 것 같다. 그래서 1학년부터 이제 쭉 관심은 있었어요. 그러다가 고학년 되면서 투자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 기업을 첫 한 줄 사기 시작해서 저도 아까 되게 공감이 갔던 게 적금을 할 바에야 뭐 은행주를 산다 이런 게 저도 굉장히 와닿아서 그 월급을 계속 카카오에 부었었거든요. 적금처럼 이제 꾸준히 샀었는데 이제 그걸 계속 가져갔으면 좋았을 텐데 주변에 이제 회계사 친구들이 그건 아니다. 지금 적자가 너무 난다. 그래서 털어야 된다. 그래서 또 이렇게 팔랑팔랑하죠. 그런가? 이게 내가 지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인가? 9만 원대까지 쭉 모으다가 이제 그 전에 안타깝게도 이제 처분을 좀 많이 해가지고 그 뒤로 이제 한동안 투자는 큰 금액은 하지 않다가 2020년부터 시작된 그 유동성 장세에서는 정말 좀 원칙 없는 투자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저것 많이 좋다라고 막 사람들이 사라 이런 거 많이 사고 거의 약간 BMP 전략을 썼거든요. 혹시 아세요? BNP 전략이 뭐예요? 바이 앤 프레이라고. BNP. 네, 그래서 사고, 신기하다. 네, 사고 기도한다 이런 전략으로 해서 사실 저는 정말 딱 주린이라는 말이 맞는 게 손실을 좀 본 편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저희가 이 주식을 낚시하듯이 던지기만 하면 물려 나오는 식으로 수익률이 다 좋았단 말이죠. 이게 작년부터 장이 조금 어려워지고 하면서 네. 그렇게 했었던 주린이들이 맛을 네. 봤던 주린이들이 네.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손실도 많이 내고 했었거든요. 네. 예, 아마 그런 케이스가 아닌가 싶은데 박사님 보면 예. 두 분 이야기 이제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 주혜성님 같은 경우에야 이제 뭐 주식 투자하신 지도 좀 되셨고, 예, 나름대로 흐름을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진경님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이걸 투자 실패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서도 어느 정도 좀 예상이 좀 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우선 최근 주식시장에 진입한 이 신규 투자자들이 이런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할 것 같은데 이 투자 성적에 대해서 아마 연구하신 게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코로나19 때 네네. 가장 진입이 활발했던 2020년도 3월로 네. 기억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해 10월까지 한 8개월간 약 20만 명의 개인 투자자들을 분석을 했었어요. 실제 거래 자료를 바탕으로 성과, 투자 수익률, 거래 빈도나 뭐 이후에는 여러 행태들 같이 봤었는데 하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저도 사실 주식을 좀 했었는데 네. 당시에 내가 이 20만 명이랑 비교했을 때 뭐 얼마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도 뭐 궁금했었고 개인적으로도. 근데 일단 놀랐던 거는 20만 명의 수익률을 쭉 분석을 해봤는데요. 기존에 이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있고 3월에 그 이후에 신규로 들어온 주린이 분들이 계시는데 네네. 전자인 그 기존의 투자자들은 시장 수익률이랑 거의 비슷했습니다. 오히려 시장 수익률 소폭 좀 상회했고요. 근데 시장 수익률이 2020년 3월에서 10월까지 한 16.4%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합치면 기존 투자자들이 한 18.8%, 한 2.4% 상회했죠. 근데 이제 거래에 수반된 여러 비용들, 거래세라든지 이런 걸 차감하면은 시장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네.
시장이랑 유사했던 것 같은데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은 당시 그 기간 동안 수익률이 6%가 채 안 됐어요. 네. 거래에 수반된 여러 비용들도 감안하면은 수익률이 오히려 마이너스로, 합산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보게 되면은 기존에 투자했던 주식을 했던 분들 중에서 당시 2020년도 코로나19 국면 동안 손실산 투자자들이 전체 35% 정도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근데 신규로 오신 분들은 60%. 그러니까 되게 좀 놀라운 재미난 결과들이 있었는데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좀 성과가 낮게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비슷한 게 이제 그러니까 3월 초에 예. 그 어디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에도 이런 내용이 좀 있더라고요. 보면은 대형증권사 한 곳 전체 고객 한 208만여 명 최근 1년간 그러니까 2021년 2월부터 2022년 2월 1월까지 1년간 한번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코스피 지수 하락률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마이너스 한 10% 정도 이렇게 집계됐다는 기사가 있는데 뭐 주식이란 게 수익을 낼 수도 있고 또 뭐 못 낼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신규로 진입하는 이 동학개미들이 이 주식에서 손실을 보는 이유를 좀 뭐라고 보세요? 일단 저는 조금 이제 사람들의 행태적 측면을 좀 많이 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뭐 사실 개인들이 얼마나 정보가 우월한지 뭐 이런 걸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네. 자료에 나타난 여러 특성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해요.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기존에 있던 분들보다 본인이 갖고 있던 자산에 비해 몇 배나 달하는 그런 거래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를 많이 하지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 특히 젊으신 분들은 거래를 더 많이 하고요. 그리고 그 밖에도 이제 여러 가지 거래 행태적 편의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자주 하는 좀 비효율적인 투자 행태들, 가령 뭐 거래가 많은 거 외에도 손실난 종목들은 좀 안 팔고 계속 보유한다든지 말씀하신 바이앤플레이 네, 완전 맞아요. 옆에서 깜짝깜짝 궁금해하시는데 존버라고 얘기하는 바이 앤 프레이라고. 주로 자주 거래하는 종목들의 특성이 더 변동성이 높고 시가총액도 작은 중소형주 이런 종목들을 주린이들 혹은 신규 투자자들이 더 선호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물론 뭐 그런 종목에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그런 종목들이 투자할 경우에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익률이 좋지 못했던 것 같아요.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알투플러스라고. 네. 이게 이제 자기의 투자 성향을 한번 진단해 보고 여기 보면은 이제 본인의 인지 평양이나 행동 평양 이런 것들을 좀 진단하는 항목도 좀 들어 있어요. 네. 우리 두 분들 해보셨죠? 네. 이 진단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 조 회장님부터. 저는 그 GI 진단 결과 86점 나와가지고 상위 3%라고 하더라고요. 오. 학교 다닐 때 상위 5% 안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자주 있어요. 요즘 대학 그 학점 4.0 밑으로 떨어져 본 적 없습니다. 잘난 체도 잘하신다. 이건 잘하는 과목 이론을 먼저 듣고 주식을 하라 그랬으면 싫어했을 것 같은데 경험을 먼저 하고 이거를 배우니까 아 이건 그때 이렇게 적용되는 거였지라 적용돼서 그냥 공부도 재밌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관련 과목을 또 들으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보단 실전이다라는 거를 거기서 한 번 더 느꼈고. 조혜성 거를 좀 점수를 좀 보면은 위험 대응이 제가 지금 눈에 띄어요. 93점. 코스닥 쪽은 잘 안 하신다고. 변동성도 크고. 그래서 변동성이 커서 개별 종목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몇 년 전에 그 코스닥 벤처 펀드라고 하는 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우리 다양한 운용사들이 막 출시를 하더라고요. 근데 뭐 네. 제가 소득공제 받을 거는 아니었지만 차라리 펀드를 투자를 하자. 코스닥은 여러 종목을 묶어놓은 거를. 네네네. 그래서 에셋원에서 하는 펀드가 있어요. 자산운용. 그래서 거기서 하는 거를 그냥 가입해서 가지고 있는데 확실히 그 밥 먹고 코스닥만 하는 회사인지 크게 손해가 안 나더라고요. 신기하게. 그러니까 제가 찍으면 무조건 손해인데 거기 개별 종목을 찍으면 여긴 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확실히 운영사는 운영사네 하고 그냥 맡겨놓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변동성 높아서. 행동 평양 점수가 낮게 나온 거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이게? 이게 높아야 좋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아, 높아야 좋아요? 네. 네, 약간 그 문제 같은 거 찍을 때 행동 편향 쪽에서 좀 낮게 나오게 어떻게 보면 제가 찍은 것 같아요. 약간 이현 성향 그래서 제가 보고서 아 좀 이런 부분은 조심해야겠다. 자기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네요. 네, 약간 즉흥적인 면이 없나? 약간 더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성님은 주식 투자를 독학하셨지만은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잘 배우신 것 같고 예, 본인의 투자 스타일을 어느 정도 딱 맞춰서 잘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 우리
박진경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제 점수랑 이제 비교해 보면 그래 보여요. 지금 봐도. 아니 이렇게 소소한 점수가 나오다니. GI 진단을 해봤는데 전 75점, 상위 3%, 30%가 나왔습니다. 결과에서 한 마디가 마음을 후비더라고요. 균형 잡힌 투자 공부로 나에게 맞는 투자 원칙과 방법을 찾아보라. 즉 공부 좀 하라라는 말을 받았고요. 정말 충격받았던 것은 행동 편향 점수가 무려 56점이 굉장히 낮게 나왔더라고요. 나오셨구나. 네, 75점에 비교하면 정말 낮은 점수인데 행동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은 투자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부 항목에 어떤 편향이 빠질 수 있나 봤더니 과잉 확신 성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현상 유지 편향이 있고, 군중 심리 편향도 보여요. 그래서 제가 투자를 할 때 보면은 아까 연구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익이 조금 나면은 호다닥 팔아버리고 오히려 손실이 난 항목은 못 팔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손실 난 항목을 거의 다 들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본인들이 네. 이제 본인을 진단한 거고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보시기에 이 두 분의 진단 결과를 네.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두 분 다 위험 대응 그리고 이제 네. 지식 이해에 비해서 행동 편향 점수가 낮게 나오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혹은 주변 환경 영향을 받아서 이런 행태적으로 좀 비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행동적 네. 편이라는 거는 누구에게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특징이거든요. 그런 측면들을 여기 지금 결과에서 좀 나온 것 같고, 아까 전에 이제 박진경 씨 세부 항목에 자기 과신 편향, 네. 그다음에 손실난 종목은 좀 오래 보유하려는. 근데 이게 사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익을 실현할 때 얻은 행복보다 네. 손실을 실현할 때 얻는 불행이라고 할까요? 그게 더 정도가 크대요. 그래서 이제 이익은 좀 조기에 실현하려고 하고 손실은 좀 오히려 지속 보유하려는. 외국 투자자들과는 좀 다르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손실에서 이익으로 가는 요 구간의 이익을 조기에 실현하려는, 오래 손실 났다가 이익이 나는 순간 실현하는 그런 패턴들이 잘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보유한 종목을 매도할 때 의사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게 이게 지금 현재 이익 구간이냐 손실 구간이냐 이거 같은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이제 데이터상에 나타나는 여러 패턴 중 하나가 이제 모멘텀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오르는 종목은 좀 중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오르는, 떨어진 종목은 뭐 중기적으로는 계속 떨어지는. 근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도 있다면 박진경 씨의 투자 행태는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투자 실적에는 안 좋게 작용할 수가 있겠죠. 오르는 종목을 미리 팔게 되면 나머지 상승분에 대해서는 내가 그걸 이익을 취할 수가 없게 되고, 떨어진 종목은 만약 지속적으로 떨어진다면은 손실이 더 확대되는 결과를 야기하겠죠. 사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한 종목의 손실 이익 여부보다는 포트폴리오 전체의 손실 이익 여부를 좀 중요시 한다든지, 사람들마다 이제 내가 이익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익을 봤을 때 실현해야지라는 그런 기준들이 있을 텐데, 손실도 마찬가지 그런 기준을 마련을 해서 이만큼 손실이 나면은 후회 없이 내가 그냥 매도해야지. 그런 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김민기 박사님께서는 이제 연구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해주셨고, 사실상 개미 투자자들의 우리 전설이라고 불리시는 박영영 대표님께서 이제 나와 계시는데 지금 쭉 얘기를 이제 들어보셨잖아요. 네. 느끼신 점이 좀 있으신 것 같으세요? 상당히 정말 우리나라가 이제 희망적이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저도 뭐 이제 주식시장에 한 35년 정도 있어봤는데 조희정 씨나 박진경 씨처럼 이렇게 깊이 공부하고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또 김민기 박사님이 잘 이렇게 분석을 해주신 것 같아요. 성향이나.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이렇게 권유하는 입장에서 볼 때 잘못하면 정말 주식 투자를 통해서 누구나 다 돈을 벌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 번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길게 보면. 그래서 그 우리 증권시장도 김민기 박사께서 얘기했듯이 2020년 3월부터 10월까지 그 팬데믹 이후에 지수가 1500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그게 3000포인트까지 올랐거든요. MZ세대라고 하는 60%가 실제로 다 그 이익을 못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수가 오르면 그 속해 있는 기업들도 다 이렇게 주가가 올랐을 텐데 과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주식을 역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사고 팔고 했기 때문에 아마 기업의 성과를 궁리치 못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식 투자는 기업과 시간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3, 4년, 4, 5년 기업을 공부하고 그리고 또 3, 4년, 4, 5년의 그 미래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해야만이 기업의 성과를 온전히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증권사에 있을 때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식을 쉽게 많이 사고 팔았죠. 시황이 좋을 때는 벌고 또 시황이 나쁘면 또
잃고 제가 이제 IMF 때 외환위기 때 크게 빠졌던 기업들이 그 이후에 좋은 기업들이 크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는 사고 팔고해서 기업의 어떤 성과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좀 길게 좋은 기업을 싸게 사서 좀 이렇게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게 훨씬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길이다라는 걸 깨달았죠.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고 그러면은 자기하고 평생 동행할 수 있는 기업, 네. 뭐 세네 개 정도 이렇게 찾는 그런 노력.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시장의 어떤 게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개별 기업에 이렇게 집중을 해서 그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그 뭐 효과나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게 주식이 좀 심리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주변에서 다들 벌었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